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헌터입니다. 오늘 파마리 서치도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일단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지금 시가 대비해서 몇 프로야? 지금 16.2%가 밀리고 있어요. 일단 4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밀렸습니다. 밀렸다가 지금 약반등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 파마 리서치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 반등 나오는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밀려요. 그러니까 반등을 못 내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좀 있었지만은 그게 내 희망에서 그쳤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어떠한 대응이나 뭐 전략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오늘 영상 내용은 일단 파마리 터치가 지금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하락 국면을 왜 피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는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팩트 위주로 전부 다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일단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실질적인 전략적인 부분,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 좀 담아봤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저는 문자 연락 필요 없습니다. 예, 제 연락처도 안 띄워놓을 거예요. 저한테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냅니다. 문자 연락 필요 없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파마 리서치 주주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희망 고문하려고 영상 제작한 게 아니라 반등 나올 수 있고, 그러려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전략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꼭 다 같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한 번씩 파마 파이팅 적어주시고, 이 파마 리서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하고 가자고요. 자, 그럼 가시죠. 일단은 먼저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팩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16.91% 하락하면서 뭐 약세가 지속이 됐다라는 내용이 오늘 기사에 좀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 분위기에 대한 내용도 그 자체도 코스닥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건데, 그 안에서도 이 파마 리서치에 대한 하락폭이 유독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40만 원 아래로 뚫렸다라는 내용이 이제 또 이제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죠. 그리고 장중에서는 이제 또 VI까지 발동되면서 이 하락 속도가 얼마나 가파르게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하락은 일단 그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어서 지금 같이 빠졌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오늘 코스닥 지수 자체는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바이오 쪽, 바이오 섹터에서도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HLB, 그리고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파마 리서치는 15% 내외의 급락과 시가총액 상위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준 종목 하나로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늘의 하락은 이 섹터 전체에 대한 뭐 리스크라기보다는 그냥 좀 개별적인 이슈,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부담감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터진 날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오늘 하루만 딱 끊어서 보게 되면 뭐 뉴스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니고, 문제는 최근 한 달 동안 지금 이 시장이 파마 리서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키워드는 이겁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 그죠? 실적은 잘 나오는데 성장 속도가 좀 둔한 거 아닌가? 예, 이런 식의 지금 물음표를 던지는 내용들이 좀 많이 연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 분기 역성장에 발목 잡힌 주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3분기 매출에 있어서 전분기 대비 줄어든 점을 짚었죠. 이게 그러니까 이 QOQ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3.7% 감소. 이게 전분기 대비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이고요. 2분기가 1,406억이었고요. 그리고 3분기가 1,354억 원입니다. 예, 그래서 총 이렇게 마이너스 3.7%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0% 정도 늘었는데,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의구심, 그러니까 리쥬란 딜레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연어조사 리쥬란 매출이 전분기 대비 감소한 부분이 시장을 좀 이제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좀 거세졌다. 이런 식으로 좀 짚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그냥 YOY로 보게 되면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 근데 QOQ에 대해서는 이 성장 속도가 좀 꺾이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피크아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의구심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가 이제 8, 9월 이 고점에서 누가 나갔어요? 기관들이 강하게 털고 나갔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죠. 뭐 석 달간 주가 37% 하락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조금만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은 역시 성장 둔화 맞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낌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서 이제 패닉셀에 대한 패닉성 매도세가 조금 이제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구조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급락은 이렇게 그동안 쌓여있던 심리적인 불안감, 그리고 뭐 고평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단기적인 뭐 수급에 대한 이탈,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한 번에 터졌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잘 벌고 있어요. 공식적인 잠정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파마 리서치는 25년 3분기 여기에 매출 1354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51.8%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40%대 초중반을 유지하면서 이 정도 성적을 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매출 1354억 원, 전년 대비 51.8%,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 여기서도 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목표가 8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대충 무슨 말이냐.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에 대한 기대에 부합을 했고, 그리고 리쥬란 중심의 이 건조한 수요, 그리고 의료기기 부문의 강한 성장 모멘텀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증권사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성장 둔화라고 보기보다는 이 전분기 과열 구간 대비 숨고르기에 가깝다. 그러니까 단순 조정이다, 단기적인 조정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4분기와 내년을 보고 가야 할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연어조사의 주춤에 주가가 급락했다. 리쥬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매출은 전분기 대비 약 마이너스 5%에서 6% 정도, 그리고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약 마이너스 19%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잘라보게 되면 이거 끝났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같은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연매출이 뭐 5천억 이상 돌파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있고, 그죠? 여기 보이시죠? 5천억 원 돌파가 전망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는 2015년도 대비해서 10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즉 1, 2분기 때 너무 잘 나갔던 걸, 너무 잘 팔렸던 걸 기준으로 놓고 이 3분기에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숨고르기의 구간에서 성장 멈춤이라고 좀 과하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이제 불법 재고 판매 차단을 위한 뭐 유통관리 강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해외 쪽 일부 물량 이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들이 좀 겹치면서 이 숫자가 더 못나 보이게 만든 구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파마 리서치가 어떻게 좀 반등이 나올 거냐, 계속해서 의구심이 이렇게 드는데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실적 기반입니다. 실적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년 대비 매출 플러스 50% 이상 성장을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현금 흐름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증가를 했어요. 이익과 현금 흐름도. 그리고 현금성 자산 1000억 이상으로 방어력도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끌어다 쓸 수 있게 방어력도 확보를 했어요. 숫자만 놓고 보게 되면 이 정도 빠질 회사냐라는 반문이 나올 정도예요. 뭐 하루에 뭐 16%, 17%씩 이게 빠질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둔화라고 이제 말하기보다는 너무 높은 성장률에서 이 정상 속도로 약간 내려오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또 리쥬란 코스메틱 2025 올리브영 어워즈 슬로우 에이징 트렌드 부문에 수상했다라는 내용도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리쥬란은 병원에서 맞는 연어 주사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찾는 브랜드로 확장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화장품 뭐 더마 코스메틱 쪽으로 외연이 넓어지게 되면 이 B2B의 중심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된다? B2C까지 퍼지면서 변동성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이런 효과가 생길 겁니다. 즉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구조가 B2C까지, B2B에서 B2C까지 퍼지면서 이 하나의 제품명이 아니라 플랫폼 브랜드로 진화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올해 중반에 이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 이 얘기도 좀 해봐야겠네요. 인적 분할. 지금 보시면은 좀 영어로 나와 있는데 올해 중반에 이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과 지주회사 전환 이슈를 좀 꺼냈다가 좀 호되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거셌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가에 대한 급락도 있었고 인적 분할 계획을 결국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했어요. 당시에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맞았어요. 지배적인 구조에 대한 리스크가 맞았는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주주에 대한 반발 때문에 회사가 한 발 물러섰고 그리고 분할 철회 공시 때문에 지배적인 구조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을 해소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이슈 같은 경우에는 터지기 전에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이 파마 리서치는 그 구간을 이미 통과했다. 끝났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끝났고 요거는 그냥 정리를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부 환경, 뭐 미용이나 뭐 아니면 재생, 뭐 바이오 섹터 요런 시장에 대한 관점을 좀 보게 되면 섹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국내외에서 피부 미용 그리고 뭐 재생의학, 뭐 바이오 시술 이런 내용들은 경기 변동과는 별개로 경기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장기 성장의 섹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언론에서도 이 파마 리서치를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아니면은 뭐 화장품을 아우르는 재생 바이오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리쥬란을 축으로 한 이 글로벌 진출 가능성도 꾸준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오늘 하락은 이 3분기 QOQ의 성장 둔화에 대한 심리적인 실망감이 계속해서 좀 이제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한 번에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한 번 더 털어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흐름,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현금 흐름 그리고 브랜드 파워 관점에 대해서는 뭐 펀더멘털의 그 훼손되는 이슈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정도는 사실 뭐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구간을 뭐 위험의 구간이다, 뭐 리스크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약간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이 재조정이 좀 과하게 나온 구간에 저는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바닥을 절대적으로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죠.
이거를 좀 차트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40만 원까지 다시 회복을 하기는 했어요. 지금 5분봉으로 좀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38만 원, 그러니까 40만 원을 깨뜨렸다가도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이만한 급락이 굉장히 단기간에 나왔죠. 단기간에 나왔고 이 단기간에 갭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갭을 분명히 채우러 저는 메꾸러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일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매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 그리고 뭐 리쥬란 브랜드는 시술에서 뭐 코스메틱까지 확장 중이고 뭐 지배구조 이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급락은 누적된 불안과 단기적인 급락, 단기적인 숨고르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얘기한 게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상화의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오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가의 뭐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솔직히 쉬운 차트는 아니에요.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 정확히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가 지금 이거거든요. 그나마가 지금 이 가격대예요. 여기가 어쨌든 버텨줘야 된다. 지금 이 40만 원 이 자리를 좀 버텨줘야 돼요. 이 자리를 버텨줘야 그 다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깨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깨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를 우리가 진짜 찐 반등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 보통 이런 차트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올랐다가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빠질 때는 어떻게 돼요? 빠질 때는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터치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저항선에서 지지 라인으로서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락 관점에 있어서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는 구간. 이것도 전환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이런 대파동의 3파동의 상승 탄력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이 너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71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빠질 게 아니거든요. 이게 30만 원이 빠질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너무 많이 빠졌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해결이 되면서 내부적인 요인들도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매매에 대한 타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수를 해라. 무조건 매수해야 되고 무조건 전량 매도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차트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차트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떠한 차트가 연출됐을 때 이 차트의 역사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삼으면서 이 매매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건데 이 매매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차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0만 원 충분히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이 40만 원이라는 가격을 지켜보고 있는 시장의 시선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려면 굳이 매수에 대한 찬스를 가져가시려면 40만 원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 이 40만 원이 깨지는 지금 이러한 순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대로 눌리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물량을 조금씩 한 번에 뭐 풀매수 하지 마시고 좀 이제 분할 매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쨌든 이평선에 대한 기점도 전부 다 깨진 상황이에요. 단기 이평선이나 뭐 장기 이평선 다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급락도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 판마 리서치를 지금 영상으로 녹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께 매매에 대한 타점을 실시간으로 좀 브리핑을 드릴까 해요.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릴 거고 만약에 내가 진짜 매매에 대한 타점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사이트 하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급등주 사냥꾼 차트헌터 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VIP 리포트 무료 신청입니다. 이거는 종목 추천이에요. 여러분들 추천이고 내가 좀 현금 비중이 놀고 있다. 그러니까 급등 종목들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릭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조금만 쭉쭉쭉 내려가 보면 유튜브 영상도 참고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하신 거 주식 분석 상담 뭐겠어요. 여러분들 손실 중인 종목들 전부 다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마이너스 30%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40%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아니면 수익권인 것들도 이거 뭐 70% 수익 중인데 이거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매도는 뭐 분할 매도해야 될까요? 전량 매도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매매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받아가 보시면 되고 급등주 리포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에 대한 추천입니다.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종목 추천 받아가 보시고 이거는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매수하실 필요 없고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셔도 충분히 도움 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 차트 헌터의 종목을 좀 따라가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관망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급등주 사냥꾼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타점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 그냥 출퇴근 시간 짬내서 유튜브 보는 거니까 나는 타점을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실시간 매매 타점 받아가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보기랑 댓글에 전부 다 달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매매가 어렵다, 혼자 하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 누르셔가지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성함, 연락처, 중복 체크 웬만하면 셋 다 받아보시면서 신청하기 누르신 다음에 받아가셔서 관망이라도 최소한 관망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손실 중인 종목들도 그냥 혼자서 갖고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되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죠. 내가 마이너스 90%든 뭐 상장 폐지가 돼요. 상장 폐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어쨌든 손실률이 큰 종목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분석 받아 가시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얘도 이렇게 하라고 하네. 같은 맥락이면은 어떻게 보면 근거가 조금 더 뒷받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받아가 보시면 되겠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